음, 처음 오신 저 울산 사는 이제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또 현주님이랑 또 늘 본다고 하지만 이제 늘 같이 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같은 동료 도반들, 도반이란 말은 나는 그렇게 자주 쓰진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그냥 도반이라는 거예요. 그냥 동지라고 하면 너무 공산한 것 같고, 동료나 같은, 뭐, 같은 이런 말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걸 제가 저도 이게 말하고 하는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런 게 있어서, 단어 선택에서 약간의 헷갈림? 그런 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들어오기 전부터 저도 삶에서 늘 제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같은 기조로 얘기했던 한 가지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길,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마음이 솔직히 우리가 달라져야 하는 거는 성격이나 어떤 우리 자신의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되어 있는 모습 자체가 괜찮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전하고 싶어서 늘 저 자신이나 이런 강의 시간 1시간 동안 마련해서 이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저의 시각은 그 완전이나 완벽주의가 저도 좀 있었거든요. 완벽이라는 시각이 너무나 그게 사실 같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되게 쉽거든요. 어, 그냥 지금 여기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완전하고 이미 사랑 그 자체거든요. 이미 충만하고 더 채워야 될 것도 없는데, 알아야 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채워야 된다, 내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냐면, 그 100%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비유로 가져왔는데, 이 커피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컵에 커피가 반밖에 안 차 있다. 예전에 제 시각이 그랬어요. 30살 이전에. 아,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반밖에 안 돼 있어.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 나는 아직 지혜가 없어. 근데 사랑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믿음들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치관이나 믿음 같은 거거든요. 그 가치관 속에서 보면 이 컵은 아직 완전히 차 있지 않는 컵이에요. 불완전한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용어로서. 근데 잘 보면 현실은 이거잖아요. 이거 자체. 그러면 이 커피의 컵이 반밖에 안 차 있는 게 아니고 반이나 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대로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단지 관념적인 것 같아도 제가 바뀐 게 이 시각이거든요. 처음 30살 때 제가 처음 조금 깨어났을 때가 내가 늘 부족하고 못났고 마음에 안 들고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 가끔 있는데 그랬는데 내 자신을 한 번도 있는 그대로 봐준 적이 없구나 했던 거는 항상 나는 부족하다, 아직 덜 됐다, 덜 차 있다라고 하는 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이 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를 그때 한번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그때 당시의 성격은 늘 사람들을 어려워하고 좀 눈치 보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보지만 이 모습 그대로 불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만나가면서 제가 지금 15년간 공부하면서 늘 저한테 제일 자주 했던 말이 네 잘못이 아니다. 지금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이 내 탓이거나 내 잘못이거나 뭐 야단 맞을 건 아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이해 속에서 계속 만나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이건 아직 두렵지 않은 완전한 기준에 비추어서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두려울 땐 두려워했고, 힘들 땐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저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보는 시각이 항상 충만하다, 완전하다도 그런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격적으로 어떠하든 어떤 감정 상태든 다 괜찮잖아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어, 뭐 헷갈림이 많다고 하면 헷갈림이 많은 거게 그게 다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요 정도가 차 있는 게 완전히 반쯤 차 있는 건데 이 기준에서 보면 항상 부족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식으로 우리 자신이 야단을 많이 치는 게 너 안 했어 이런 걸로 야단 많이 치잖아요. 너 왜 설거지 안 했어?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아직까지
그 정도밖에 심리 상태가 안 되는 거야. 안 했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아까 컵이 이제 꽉 차 있는 거를 했다 그러고 반쯤 차 있는 거 안 했다 보통 그래요. 항상 그래서 넌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뭘 안 했어 하고 야단치는데 사랑은 실상 그 자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음, 사실 안 했다는 것도 없거든요. 그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이 두 걸음 걸어간 게 완전히 두 걸음 걸어간 거지 열 걸음이란 기준에서 보면 너 아직 왜 여덟 걸음을 안 걸어가? 더 걸어야지.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그래서 다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는 표현 쓰거든요. 어, 어렵지도 않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경험을 살아내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 그 시각이 좀 본래 사회적 가치관으로서 나를 보는 시각이 떨어지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면 그게 성격이 감정 상태니 어떤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 길을 조금씩 조금씩 걸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렵진 않죠. 음, 어렵진 않은데, 이 오랫동안 들어온 말들 때문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했을 때도 그걸 느꼈는데, 원래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 아니었는데, 이제 저랑 두 시간 동안 얘기 나누신 도반분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제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 같은데, 들어온 말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애틋하게 그 잘못이 아니다. 그 두 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 그 잘못이 아니다. 그게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잘못이 아니라 그 모습은 솔직히 사회적으로, 좀 선택에 대해서였거든요. 선택을 잘 못하고, 선택을 너무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고 이 모습을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는데 그게 보여서 이제 그런 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만 주구장창 했거든요. 두 시간 동안. 그래서 제 자신을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선택을 당연히 못하는 사람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선택이 빠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고민도 막 하고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고 그게 있는 그대로 자신인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 선택을 잘해야 돼. 뭐 남들이 보기에는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다 떠날 거야. 뭐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면서 기준이 이제 남을 기준으로 관계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미완성인 존재, 잘못된 존재로 이제 보여지고 미완성이란 게 실제로 없죠. 사실 그러고 보면 음, 정말로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든 커피가 반쯤 차 있는 그대로 충만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충만이나 완전한 만족은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저는 많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이제 문득 깨닫는 거예요. 어떤 상이랄까 자기 믿음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 믿음이란 걸 굳건히 믿고 있을 때보다는 이런 강의나 자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각, 나 그렇게 문제 있고 잘못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괜찮구나. 내 잘못이 아니구나라는 이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잘못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삶에 주어진 조건이나 감정 상태나 나의 성격, 나의 기질 같은 경우가 어떤 내 통제하에서 내 잘못으로 후천적으로든 선천적으로든 주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여러분의 자아 정체성조차도 하나의 주어진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날씨로 비유하면 되는데 날씨를 우리 개인적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하늘이 맑든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너무 덥든 또 겨울이 오든 날씨를 개인적으로 여기진 않거든요. 그 날씨를 이제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딱히 뭐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거든요. 감정이든 성격이든 몸 상태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 시각 때문에 실제로 있지도 않는 문제로 보는 시각이 이제 그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음.
저 자신의 주어진 조건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욕구에 따라 보면 마음에 들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내 개인의 선호잖아요. 그걸 떠나서 삶에 있는 그대로는 제가 마음에 들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든 그냥 주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뭐 체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삶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조건이 태어난 어떤 우리가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어떤 너무 개인적인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면 이제 그 모든 게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하고 내 노력이 부족하고 하는 온갖 것들이 갖다 붙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각도 저도 이제 점점 공부를 하면서 떨어져 나간 거고 제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뭐 그렇다고 우연으로 뭐 어, 주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우연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다.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진실을 말하면은 해야 될 게 없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문득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는다 이러지 뭘 해서 변하고 달라지고 물론 이 초점으로 가 계셔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길하고는 좀 거리가 결이 다른 길인데 사실 이 공부는 변화랄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만나가는 그거를 이제 공부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오프 모임 때 수정 씨가 핸드폰에 찍혀진 사진을 보여주는데 뭐였냐면 영상 요번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비 오는 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았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시거든요. 어떤 시각에서는 미쳤네 이러는데 어떤 시각에서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모습이거든요. 나는 그거 보고 참 감동받았는데 그게 이제 물이 반쯤 차이냐 완전히 차이냐 정상인은 이런 거야 라는 시각에서 보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만 그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거든요. 그 사람조차도 비 오는 날에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계셔도 그게 이름하여 사랑한다,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오늘 말했던 그 시각을 제가 초창기에 늘 자주 얘기했던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랑의 시각에서는 솔직히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안 했다가 없어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야단치는 게 점점 덜해지거든요. 너 왜 열 걸음 안 갔어?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야단치는 시각이 점점 힘이 빠지고 사라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뭘 안 한다 그래도, 예를 들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데, 너 왜 아직 일상생활을 제대로 살지 못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아예 생각도 잘 안 나고, 점점. 그것조차 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다는 관점에서. 근데 그 안 했다는 관념이 우리가 강해요. 그 100%란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돈을 20만 원 번다 그러면, 너 왜 100만 원 못 벌어?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에서도. 그 시각과 그 시각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되게 있는 그대로 지금 현실 그대로거든요. 음. 20만 원 버면 그냥 20만 원 버는 게 내 삶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것과 그나마 유사한 게 우리 감사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감사는 지금 내가 되어 있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불만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근데 불만이 있어도 괜찮은데 왜 아직 100이 안 되냐. 계속 100이 안 되냐. 그런 거죠. 완전한 허용 그러면 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 느끼고 잘 허용되고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데 왜 나는 100% 허용이 안 될까 그런데 그게 착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대로가 100%거든요. 음. 오늘 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대로 경험하기보다는 들어온 말들 때문에 오늘 한 시간 강의 동안에 여러분들이 100%란 말은 좀 잊고 지금 내가 100%라는 게 가슴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안 와닿든 와닿든 한 시간 강의가 의미가 있죠. 와닿으면 100%고 안 와닿으면 20%다. 이게 이제 판단인데 그렇지 않거든. 물론 와닿으면 훨씬 더 좋겠죠. 조금씩이라도. 이 공부라는 게 나도 의식은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내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는 건데
그 점이 도반드라고 나올 때 참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음. 얼마 전에 이제 숙경님이랑 얘기 나눴던 것도 그때도 그게 난 너무 좋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대견함,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토토님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내가 이 정도 한 게 내가 하는 게 다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아까 제가 표현한 안 했다라는 표현을 저절로 안 들거든요. 내가 이 정도 두 걸음만 가든 뭐 이 정도 청소를 하든 이 정도 삶을 살든 그게 최선이고 그게 있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어떤 심오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있는 그대로 하면 뭔가 나랑 다르고 내가 뭔가를 문득 깨닫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주어진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감사랑 비슷한데 그거대로 살아가고 그걸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가는 걸 이름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전에 제가 가진 시각은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이제 부족해 보이는 거죠, 항상. 항상 부족하다. 음. 근데 그 시각에서 내가 공부를 10년 했다, 20년 했어도 똑같을 거예요. 20년 해도 늘 부족하죠. 근데 지금 저 확실히 100%, 200%, 300%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결핍감을 겪고 있고 어떤 감정 상태든 그대로 100%거든요. 거기서 100%에서 100%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저번 오프라인 강의 때도 다시 얘기했죠. 완성에서 완성으로, 완성으로, 완성으로. 어, 지금 됨에서 됨으로, 됨으로, 됨으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안 됨에서 됨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오직 하나의 단어만 쓸 수 있어요. 실상은. 근데 우리 두 개의 단어를 쓰잖아요. 됐다, 안 됐다, 좋다, 나쁘다, 부족하다, 완전하다. 오직 하나의 단어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에서 완전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런 시각에서는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로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그다음에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 시각에서는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내 모습이다라고 그걸 통해 살아가는 거죠. 그게 몸 상태가 어떠하든 그게 이제 그게 진정한 자기 긍정으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표현 하나 빌리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이 모든 경전에서 늘 하는 얘기가 판단하지 말라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남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너 자신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마라라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판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100%란 기준도 판단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그 시각으로 늘 보고 닥달하고 야단치고 그게 판단이에요. 근데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옛날 선사지 순창스님도 깨어날 때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했어요. 도신인가요? 그 꼬마아이가 물어볼 때 스님 해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판단이거든요. 해탈은 이런 거야 이런 게 기준이고 판단이에요. 나는 아직 해탈을 못했어. 근데 이제 승찬 스님이 야 이놈아 누가 너 깨닫지 못했다 그러냐 너를 묶었더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이 아니고 너가 이미 그것이다라는 거를 바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름이 뭐죠? 저는 그 어린 선사 이름은 내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분 문득 깨어나는 그러니까 모든 경전 선사들 제가 좋아하는 뭐 요즘에 저한테 그 우리 밴드 올리는 누구죠? 눈 좀 크시고 이름이 제가 경이로운 부제 쓰신 분, 제프 포스터. 그 사람의 이제 경험담을 얘기해도 그냥 우리 삶이 이대로거든요. 어,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난 존재조차도 오랫동안 그 착각 속에서 고통받다 깨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얘기를 애틋하게 나누는 거예요. 어, 왜냐면 우리가 잘못돼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진정한 고통은 그 판단 기준에서 나를 늘 보는 시각이니까 요거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계속 완전을 향해 가야 돼요. 그 완전히 달성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은 항상 미완성이고 좀 부족한 존재고 아직 덜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판단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너무 쉽게 우리를 단정하고 판단하는 게 익숙해져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주 공부가 멀었어라는 것도 미묘한 상이거든요. 멀었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계속 공부를 해가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놈의 그 기준도 많잖아요. 깨달음이 이런 거야. 뭐 견성은 이런 거야. 뭐 그거 몰라도 되거든요. 뭐 맥락이나 배경이 몰라도 되는데 또 너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는 아직 감정만 하지 뭐 이거 스크린이나 이런 거 잘 모르겠어라고 자기를 또 판단하고 그럴 바에는 잘 모르는 게 낫죠. 사실 몰라도 괜찮아요. 뭐 어떤 길을 가든 산을 오를 때 어떤 길을 가든 정상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간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 뭐 그런 게 사실 선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판단하지 말고 어떤 이름을 붙이지 말고 뭐 온통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그 정도로 단순한데 근데 왜 이 공부라는 게 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하냐 그래 물어본다면 그 워낙 그 습관이란 게 오래돼 가지고 뭐 한 번 듣고 뿅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잖아. 저 자신도 마찬가지. 영향받고 있는 믿음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 최근에 저는 이제 좀 판단이 떨어진 게 하나가 잠과 깨임이고, 잠과 깨임이란 구분, 그 판단이고, 안 했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안 하는 게 없는데, 뭐, 요번에 또 제 아는 친한 동생 놀러 왔는데, 뭐 같이 얘기하고 놀고 당구 치고, 뭐 커피숍 가고 하는데, 예전에 같았으면 그냥 솔직히 그냥 보면 뭐 그냥 밋밋하게 한 6개월 만에 봤는데 밋밋하게 지냈네 이랬는데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이 정도는 꽉 차게 재미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관계를 맺고 잘 헤어졌다고 하면 그 시각이 저는 항상 있었으면 아쉽다 항상 이렇게 더 재밌게 놀 거리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어떤 평범하게 그렇게 하다가 갔거든요. 어떤 모임을 가든 관계를 맺든 제 시각은 요새 좀 그것도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불만이 없죠. 어떤 관계를 할 때 조금 그래도 아쉬운 건 있어요. 좀 더 뭐 재밌게 놀 걸, 더 말을 많이 할 걸, 아니면 뭐 그런 건 조금 가끔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옛날처럼. 다음에는 이런 게 없어요. 다음에 관계 맺을 땐, 다음에 만날 땐 더 잘해야지가 없어요. 더 잘해야지가 없어. 그게 편하죠. 더 잘해야지. 그 잘해야지가 없어요. 맞아요. 그 오프라인 강의 때도 요새 좀 느껴지고, 지금 줌 하는데도 저 느껴지는데, 지금보다 더 잘해야지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인데, 그 오랫동안 저도 그게 좀 강박이나 부담이었거든요. 부담이 많았어요. 강의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가족들과의 관계를 하든, 뭘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참 편하다. 그러니까 나는 있는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그 잘해야 된다는 믿음이 날 좀 부담을 많이 주었구나. 최근에 이런 이해가 들어서 제가 오프라인 때 숙경님하고 바다님 계실 때 자랑을 했죠. 내가, 내가 오늘 강의할 때 느껴지는 게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들으신 분도 숙경님하고도 느끼신다 그러대요. 나 깜짝 놀랐어. 항상 남이 느낀다 그러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음이라서. 근데 지금도 좀 그래. 좀 그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도 지금 현실에 내가 되어 있는 모습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해야 돼. 이게 잘하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미묘하게 있더라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뭘 해도 안 해도 부담이에요. 일단 누군가 만나러 가기 전부터 나도 항상 부담이었거든. 근데 그게 없고 좀 편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감정 상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때도 강박이 막 일어났거든요. 당구 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빨리 끝내야지 하고 막 강박도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그래서 사랑이란 게 내가 사랑해야 돼가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우리가 알고 듣고 있던 모든 믿음들 그런 걸 떨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관계를 맺고 사랑할 때 그러잖아요. 좀 더 사랑을 더 잘해야 돼. 더 노력해 이러잖아요. 그게 착각이라니까. 남한테 사랑을 할 때도 나한테 더 잘해 이러잖아요. 그 나 자신한테도 그러죠. 어. 그러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데서 조금씩 잘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잘한다는 기준에서 못함이죠. 나는 못해다가 나중에 미래에 잘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사실 실제하지 않거든요. 음.
여러분은 못한 적도 없고, 부족한 적도 없고, 불완전한 적이 없어요. 사실 이 모든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분들, 정말로 그래요. 단지 착각 하나 했을 뿐이에요. 대물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 상담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부모로부터, 왜 뭐 그 부모도 그 예전 부모로부터 보는 대물림 당한 관념이 하나 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그 얘기를 했죠. 그 선택을 못하는 그대로가 못하는 게 아니다. 본인 그대로다. 근데 객관적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건 딱 고르면 이거 학고부동. 흔들림 전혀 없고, 딱 골랐으면 그냥 끝. 어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나는? 물론 가끔 있겠죠. 근데 난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거든요, 비슷하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게 이상향적인 것, 유토피아적인 거를, 비현실적인 걸 바래. 사랑은 비현실적인 게 아닌데, 현실적인. 그럼 허둥지둥 되면 허둥지둥 되는 거고, 말꼬리를 좀 흐리면 그것도 괜찮은 거고, 선택을 잘 못해. 오랫동안 좀 기다려줬으면 한다. 나 그 말을 했는데,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돌아온 답변이 뭐냐. 그, 기다려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도 끝도 없어도 괜찮지 않냐. 그런 게 판단이에요. 진짜, 지금 말하면서도 안타까운데,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랬죠. 뭐 그분이 잘 안 봐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름을 얘기 안 하지만, 한도 끝도 없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좀 그러면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오랫동안 들어온 말로 자기를 그렇게 보냐, 그렇게 해서 화를 좀 냈어요. 좀 나보다 훨씬 좀 나이적으로는 어리신데, 그때 화가 좀 났더라고. 늘 자기를 보는 시각이 항상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고 선택을 좀 못하고 그러면 좀 안 되냐고. 왜 꼭 잘해야 되고 뭔가를 다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그럴싸한 깨달음이나 뭐 내가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공부가 아니고 뭐 이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100%란 관념, 상상을 자기가 추구하고 믿고 그거 하는 거지. 현실적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죠. 지금 현실은 이게 다거든요. 이게 충만이고 이대로 충만인데 요까지 가득 차야 돼가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상 속에서 관념 속에서 그 관념을 모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 현실을 모신다기보다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저도 요즘 얘기했는데 이 현실 그 자체가 신인데 신에 대한 예배, 기도, 경배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고 관념을 우리는 숭배를 해요. 이게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100%는 관념을 숭배하고 보다 더 낫다는 관념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완전이란 관념을 숭배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숭배했잖아요. 근데 그 숭배한 에너지 소모를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 없거든요. 잠깐은 어떤 증상이나 뭐 심리적인 것도 좋아진 것처럼 보여도, 숭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돼요. 관념이 아니고. 어, 오늘 이 얼음 컵만 해도 얘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제발 이제 절반 정도 차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족하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걸 이제 지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그런가? 나는 늘 날 부족하게 여겼는데, 진짜 그런가? 100%란 게 진짜 있나? 잘함이란 게 진짜 있나? 안 했다라는 게 진짜 있나? 뭐 의문을 품어보는 것도 괜찮죠. 내가 왜 늘 안 했다 그러지, 나를?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두반하고 약속이 깨졌을 때도 그거 좀 느꼈는데, 안 했, 어? 약속을 잡았는데 안 갔거든요. 안 갔거든요. 근데 안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더라고. 신기하다, 이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약간 사회적으로는 미안한 건 있었어요. 좀 미안해서 이제, 좀 미안한 마음에 이제 전화를 다시 못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놈의 안 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듣고, 부모님한테 듣고, 최근에 부모님한테 많이 들어서 싸우기도 하고.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그 내가 그랬죠. 왜 안 한 것만 보냐고. 한 것도 많다고.
그 말을 했어요, 실제로. 아, 청소였는데, 아니, 이 방을 내가 한 것만 엄청 많은데 왜 안 한 것만 보냐 그랬죠, 내가. 그 시각이 나는 안타깝다고 부모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어머니 그 시각이 너무 안타깝다. 화가 난다 그랬어요. 항상 안 한 것만. 이해는 하는 게 조금 있어요. 저도 저 자신이 예전에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표현하죠. 너 왜 항상 열 걸음 안 가? 그 항상 저는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공부도 그렇고 어떤 일 배우는 것도 그렇고 약간 느리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 야단도 많이 맞고. 이게 습득하는 게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근데 한번 습득하면 꾸준히 잘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너 왜 10 정도를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야단 들으면 이제 저는 항상 그 기준이 옳다고 하고 그 기준을 믿었죠. 근데 저는 그 기준에 미치진 못하고 한 뭐 3, 4 정도 뭐 일을 배우든 이런 강의를 하든 좀 느려요. 또 관계를 맺을 때도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도 뭐 말을 터놓는 것도 막 2, 3년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대로가 다인데 예전엔 보통 뭐 만나자마자 뭐 하루면 친해지거나 한 달이면 친해지는 분들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관계를 못해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착각이더라고. 음. 지금도 저는 그런데도 괜찮거든요. 근데 예전에 저도 관계에 대한 기준도 많아가지고 뭐, 아, 그런 분들이 좀 부럽다라고 하면 이제 부러웠던 거죠. 근데 실상에는 부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객관적 기준에서 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분들을 제가 비교 기준에서 삼고 아, 저 사람들처럼 됐으면 했는데 그게 점점점 아예 사라져요. 그러면 나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사는 걸 이름하여 이거를 충만하다. 이미 완전하다. 이미 여러분은 지혜롭다. 이미 공부의 관점에서도 깨달음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 있음에서 깨달아 있음으로 깨달아 있음으로 성숙에서 성숙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미성숙했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단어를 쓴다고 그러면 이 삶의 재미도 마찬가지거든요. 재미에서 재미로 가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 내 삶이 재미없어. 하고 재미있어.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좀 지루하거나 심심해도 괜찮아요. 그게 재미에서 재미로 가는 건데 이 언어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는 시각이 이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원성으로 보게 돼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심한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심심한 게 나름의 재미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 삶에서 소소한 재미나 소소한 배워가는 기쁨으로서 배워가는 거라서 참 좋은데 그 잠깐을 뭐 자기를 돌이켜보거나 자기와 함께 하지보다는 금방 달라지는 쪽만 너무 우리가 마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정말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에 자기 자신을 좀 더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그게 아무리 힘든 감정이라 하더라도. 음, 최근에 저는 이제, 여기 겪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너무나 공감이 됐던, 아까 뭐 줌 상담했던 그 학생인데, 학생도 그렇지만, 다 제 마음이더라고. 그리고 너무나 공감됐던 게 많은 분들이 요새 내가 많이 느끼는 게 톡으로도 그러고, 이 열등감? 와, 이건 진짜 대부분 있구나. 아, 솔직히 다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공감되더라고요. 너무나 제 마음 같고, 뭐 남이지만 저 잘 알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제가 제 자신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죠. 잘 보이죠. 거울처럼. 그러면서 또 위로가 돼요, 저도. 아,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못나 보이는 느낌. 내가 너무 초라한 느낌. 내가 너무 힘이, 매갈이 없는 느낌. 뭐 이렇게 표현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걸 힘들어 하시는구나 하면서 요즘에 이제 그런 쪽으로도 상담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같이 공감하고 그냥 동질감 같은 게 좀 느껴져요. 너무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는 이게 저 혼자만의 아픔 뭐 이렇게 봤는데 뿌리가 깊긴 한데 이런 것도 참 그냥 우월감도 있죠. 열등감도 있고 우월감도 같이 있는데 또 이게 지금 겪고 계신 분도 있는 거는 제가 이걸 언급하는 게 단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린 다르지 않다. 너무나 똑같다.
어, 왜냐면 그 시각에서는 아까 날치 표현했듯이 삶을 너무 개인적으로 점점 덜 보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나만 이상한 줄 알고, 나만 심리적인 뭐 아픔이 있고,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나란 사람, 아무리 뭐, 좀 내 마음에 들진 않아도 이것조차도 괜찮은 거구나라는 이해 속에서 이 현실을 긍정해서 긍정하는 그 길로 조금씩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계속 저도 습관적으로 언급하는 게 그런 거고, 음, 정말로 그래요. 갑자기 또 제 레파토리인데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이제 한 시간 정도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이 100%란 기준, 완전이란 기준,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 안 했어, 저거 안 했어라고 하는데, 삶에는 의무 같은 게 없어요, 사실. 이거 해야 돼, 뭐 공부해야 돼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인터넷 강의도 마찬가지. 인터넷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돼라고 그런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요즘에는 뭐 강의나 이런 거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제가 잘 됐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잘 됐다. 왜냐하면 조금씩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반복. 더 이상 채우려는 마음이 이제 점점 안 들거든요. 자기가 어떤 모습이든 채우려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 채운다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요, 점점. 그러니까 뭐 강의든 모임이든 가끔은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지 뭐 꼭 해야 돼, 내 마음을 채워야 돼, 이 마음이 환상이고 착각이기 때문에 그 채운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서 거기서 오는 충만이 있거든요. 이미 충만한 자기 자신. 우리는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려고 하잖아. 뭐 지식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관념, 깨달음도 마찬가지고 못 깨달음이 뭐 어떤 걸로 채워져서 지혜롭게 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미 채워져 있거든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미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사실 이 분리감이랄까 그런 게 사실 좀 힘이 빠지고 사라진다 표현할 수 있어요. 분리돼 있는 존재로서 결핍감 그런 거 있는 그대로 만나갈 수 있다면 나는 이 삶과 분리된 개인이랄까? 그런 착각도 이제, 그것도 사라져요. 그런 것도. 조금씩. 아니, 힘이 빠진다, 이렇게 표현. 너무 사라진다 그러면 또, 아, 이거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음, 그 결핍감 때문에, 우리 힘들어 하잖아. 아, 내가 아직 결핍된 것 같아. 하지만, 음, 정말로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채우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 인생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지 않는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개념이 그 채운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익이란 개념이에요. 이득과 이익. 이게 아주 자주 쓰는 개념인데 그리고 부족하다라는 개념은 손해란 개념이거든요. 이제 사회에서 경제 활동할 때 쓰는 개념인데 이걸 마음 공부에 똑같이 적용시키면은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이익과 손해랑 이원성 속에서 우리는 좀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 자신 생명 그 자체, 마음 그 자체를 그 맥락에서 다시 보고 장사를 하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절대 이건 어떻게 보면 이미 깨달아 있는데도 우리 깨어나지 못해요. 깨어나긴 해야 되거든요. 이미 깨달아 있다 하더라도. 이미 깨달아 있는데 아직까지 100%는 이런 거야. 깨달으면 이득을 봐야 돼, 채워야 돼 이러면 이미 깨달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미혹돼 있거나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저 옛날에 그게 궁금했어요. 이미 깨달아 있다고 하는데 왜 공부해야 되지 이러는데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약간 오랫동안 들어온 개념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걸로 판단하는 그 습관이 오래돼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음, 단지 깨닫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미 깨달아 있는 상태를 깨닫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맨날 이미 깨달아 있다, 너가 그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나 못 깨달은 건 좀 그건 차이가 있거든. 음,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이상 채울 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데 시간관념이란 게 이게 연결성이란 게 실제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연결돼서 쭉 시간관념이 실제하지 않아요. 그럼 실제 우리 경험은 뭐냐면 매 순간에 그냥 그때 경험밖에 없어요. 음,
오직 경험은 그 순간밖에 없거든요. 오직 지금 경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근데 이제 기억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20년간 모든 경험을 해온 사람이야라고 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은 오직 지금 경험밖에 없거든요. 이 강의를 듣는 유일한 경험은 강의 소리를 듣고 있고 저의 유일한 경험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자체거든요. 그리고 이 경험의 이 매 순간 경험이란 것도 고정돼 있지도 않고 그럼 어떤 시각에선 그러잖아요. 인간의 경험이란 게 늘 경험을 해도 뭐 채워지지도 않고 저장되지도 않는다. 이게 진실인데. 그래서 허무하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경험과의 동일시 때문에 그런데 그냥 경험할 뿐이면 인생은 허무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신기하다. 저는 시각이 그래요. 좀 신기하다. 고정돼 있지도 않고 경험도 느낌도 관계도 그다음에 뭐 어떤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고 우리가 아침에 또 자다 일어나면 기억을 해야지 아 어저께 뭐 했지 이러고 알지 경험은 오직 그 순간뿐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해서 너무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체험이나 경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뭔가 큰 의미를 두는데 의미를 두는 게 뭐 잘못되다는 건 아닌데 이 사실을 좀씩 눈치챈다면 딱히 그냥 경험할 뿐, 뭐 평범한 경험이든, 뭐 공부해서 내적 경험이 올 때든 점점 차이가 없거든요. 사실 경험이란 측면에서는. 음.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경험의 주체라고 이제 동일시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체험이 오거나 경험을 하면 그것과 이제 완전히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모든 경험은 오직 순간순간 경험뿐이고 그리고 그 경험은 저장되지도 않고 축적되지가 않아요. 기억을 통해서 내가 20년간 뭐 망공부로 치면 15년간 망공부를 한 사람이야 하고 저장된 게 아니고 그냥 기억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죠. 저장되지 않아요 모든 경험은. 느낌도 재미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죠. 저장되면 누가 추구하겠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재미가 저장돼 있으면 뭐가 부족하다고 다시 재미를 추구하겠어요. 저장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내가 어떤 경험도 마찬가지, 성공 경험도 마찬가지고, 성공에 대한 경험, 짜릿함, 흥분, 그런 것조차도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또 성공을 추구하게 돼요. 실패에 대한 비평도 마찬가지, 저장되진 않아요. 그냥 경험할 뿐, 경험할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되게 위안이 돼요. 음, 기억이 저장하거든요. 네, 이런 경험 했어. 라고 해서 그 착각을 만들어내요, 기억이. 이렇게 15년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이렇게 좀 그거 했을 거야 하는데, 실제 현실을 보자고요. 모든 경험이 지금뿐이잖아요, 사실. 순간순간. 저장되지도 않고.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더 그런데, 이 연결을 이어가는 경험을 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원래 옛날에 나도 저장된다 이래갖고 경험을 잘 이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어간다기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 경험밖에 없어요. 이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표현했듯이 이 시간과 시간 사이 거리라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시간 시작과 끝이죠. 이 사이라는 것도 지금 2시부터 3시 사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게 하나의 상상이거든요. 아니, 강의 2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2시 50분이니까 50분간 경험했잖아 라고 하는 것도 미묘한 상상이거든. 상상이긴 해요. 잘못된 건 아닌데. 2시를 시작 시점을 상상하고 3시에 끝난다 상상하지만 실제 경험은 지금밖에 없거든. 아주 현실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상상이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상이나 개념 속에서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하죠.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정도 경험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경험은 오직 이 순간뿐이라는 이걸 강조하는 게 하여튼 옛날부터 저도 배워가면서 점점 그런 게 없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깨달음이랄 거 미래에 있지 않죠. 미래도 시간관념이잖아. 지금과 미래라 사이. 지금 나는 못 깨달았고 미래 그 한 10년 뒤 사이 이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고 실제도 아니고 관념적인 걸 숭배하거나 내 인생 모든 걸 투자해서 깨달을 거야 하는 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그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저도 자주 강조하는데, 음,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되겠지라는 것도 착각이니까 제발 시간보다는 오직 유일한 시간은 지금 여러분의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 사실에 관심을 두고 그 사실에 늘 마음을 두고 있다. 아니면 관심을 둔다. 그걸 이름하여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아니면 오직 현실을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현실을 산다면 이 모든 착각에 다 저절로 깨어나요. 인간의 그 관점이 자기가 관심을 두는 것이 점점점 더 자각이 되거든요. 근데 관심을 미래에 두고 항상 이 시간과 시간 사이에 얼마를 경험했는지만 두면, 그게 상상이라 해도 그것도 또, 이게 실제처럼 더 크게 느껴져요. 아, 실제 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공부 과정은 남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돌이킴, 음, 그러니까 유일한 책임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책임진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관념이나 개념이나 상상에 두고 있을 때는 그게 정말로 실제처럼 보이지만 그거에 점점 더 관심이 안 가고 지금 내가 현실을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 경험, 오직 그것에 관심을 둔다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요. 이거 메커니즘이 그래요, 원래. 심리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메커니즘이 그래. 근데 관심을 딴데 두면 그게 점점 커진다고 보다는 그게 점점 실제처럼 더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미래에 관심을 두고 한 20년 뒤에 깨닫겠지 관심을 뒀을 때 그게 진짜 실제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걸 포기하는 게 저한테는 죽음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포기를 해보니까 잘했다 생각하는 게 점점 그게 실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하든 그 모습 그대로가 현실이고 실제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고 이거 하나밖에 진정으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늘 100%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했는데 이게 사라지고 지금 내 삶은 진짜로 그런데 증명할 수도 없지만 이미 충만하거든요. 어떤 것도 채울 필요가 없어요. 안 채워져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경험적으로도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경험의 이 사이, 순간, 시간, 뭐 이런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제 삶은 순간순간 살아가고 사실 뭐 이득 본다는 생각도 없고 손해 본다는 생각도 사실 없고 그것도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들었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기준과 개념이 저절로 사라져요. 뭐 의식 못 할 수도 있죠, 자기도. 근데 얘기하다 보면 아, 예전 나도 잘한다는 개념, 안 한다는 개념, 100%라는 개념을 아직 없는 것 같은데라고 또 자각하기도 하고. 꼭 의식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강의를 하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거 없었고 혼자 제가 그냥 지냈으면 아무 생각 아무 뭐 그런 건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음. 지금 2시 54분, 이게 다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면 2시부터 시작했다라는 상상, 그리고 10분 남았다는 상상이 있으면 이 시간과 시간 사이에 이게 실제한다라고 믿고, 그런데 한마디로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 이 사이 거리. 이게 없으면 지금 오직 여러분의 현존만이 실제하고 그 현존에서 살아가는 모든 경험들은 나쁜 경험도 아니고 좋은 경험도 아니에요. 그 옛날 선사가 제자가 이제 이렇게 제자인가 그 배우는 분이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스님 왜 아니 선사하면 깨달았는데 왜 그렇게 아까는 기뻐하시고 지금은 우시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나 그 사례가 항상 마음에 남아 있는데 아니 아까는 그냥 기뻐서 울었고 지금은 슬퍼서 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만큼 단순해요. 기쁠 땐 기쁘고 슬픈 땐 슬프고 오직 그 경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온갖 이야기나 스토리나 뭐 해석, 뭐 관념이 뭐 왜 우냐, 뭐 왜 기뻐하냐, 뭐 온갖 또 판단을 다 붙일 수 있겠죠. 근데 그냥 기쁠 땐 기쁘고 슬픈 땐 슬프고 무기력할 땐 무기력하고 삶이 가벼울 땐 좀 가볍고 무거울 땐 무거운 것. 오늘 1시간 동안 늘 얘기했지만 뭐 이게 단순한 거죠. 그리고 저도 고백하는데 제가 이렇게 1시간 얘기하고 끝나는 순간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걸 이제 기억을 막 해야지만, 연상을 해야지만, 아, 내가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했구나, 그랬는데. 예전에 이게 좀, 나는 왜 이렇게 기억을 잘 못하지 했는데, 음, 그런 것처럼. 음. 그러니까 오직 이 순간 경험을 이제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서 스토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해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또 그 실제 현실은 그러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야기 속의 인생이 아니고, 스토리 속의 인생이 아니고, 물론 그런 걸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오직 순간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 경전에서 그 금강경의 어떤 구조를 듣고 깨달은 그 선사의 말처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가 아니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내라는 아니에요. 뭐 내라 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표현이 좀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 표현처럼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표현도 이제 오해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실상에서는 해라가 없어요. 뭐 이거 해, 저거 해, 뭐 이런 게 없는데 가끔 이제 경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음. 자주 표현을 좀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닌데 그냥 미워하는 게 사랑인데. 근데 우리가 해라 마라 이런 표현이 너무 어, 경전이라 하더라도 얽매일 필요는 없거든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현실적인 경전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걸 살아가면서 경전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또 배워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아, 이건 좀 오해가 있네 이렇게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게 먼저가 아니거든요. 경전도 어차피 문자로 돼 있는, 글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단 말이에요. 언어로 표현 안 돼 있으면 한계가 없는데. 그게 좀 그래서 저는 경전을 그렇게 많이는 안 보는 게 내가 경전이 진짜예요. 내가 뭐 오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채울 게 없는데 그렇게 뭐 경전을 봐야지 채워지고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보긴 해요. 그 보고 또 감동도 받고 하는데 그게 막 아, 이거 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저도 옛날부터 뭐 그거 맞춰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진짜 현실적인 경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음. 그리고 거기에는 이야기도 없고 뭐 시작과 끝도 없어요. 정말로. 지금은 2시 59분 이게 다거든요. 근데 시작과 끝은 이제 상상 속에서 기억을 해야지 생겨요. 이제 제가 얘기할 때마다 임조님이 시계처럼 그때 시간밖에 없어요. 어, 근데 이제 기억이나 이 개념 때문에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살아가긴 하는데 이제 이런 언급하는 게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동의시 속는 것도 좀 있거든요. 시작과 끝 실제 하지. 경험이란 게 쌓이지. 내가 15년간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억을 해보니까 이만큼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라고. 그러지 않고서 오직 지금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하는 순간밖에 없거든. 근데, 어, 이제 우리가 그런 경력을 자랑할 때 우리가 그러죠. 나 15년간 했어. 근데 진리는 경력자나 무경력자나 차이는 없어요. 20년간 마음 공부를 하든 오늘 마음 공부를 하든 아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1시간 정도 계속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건데, 음,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불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이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발 이걸 잘라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면 돼요. 이게 사라지면, 이게 완전 빨리 찼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완전히 찼다 그러면, 이게 반밖에 안 돼. 결핍돼 있어. 부족해. 이 시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완벽과 완전과 100%. 그게 실제가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음.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너 왜 이거밖에 안 했어? 이것도 한번 의문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두 걸음 가다 넘어진 사람은 두 걸음 가다 완벽하게 넘어진 사람이거든요. 10걸음 가야 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없는 문제를 이 상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내요.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행동들이
어떤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했어. 너 두 걸음밖에 안 걸은 건 너무 잘 걸었다. 세 걸음 걸었을 때도 잘했다. 네 걸음 걸었을 때도 잘했다. 근데 열 걸음이란 기준을 삼으면 항상 못했어요. 근데 이거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해. 이 작은 차이가 삶을 전부 바꿔놓거든요.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 해야 될 것도 없지, 뭐 안 했다도 없지, 잘해야 되는 것도 없지. 정말로 편하거든요. 진정으로 편하다는 게 그런 거죠. 감정 상태가 안 편해도 감정 상태가 편해야 돼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선 진정한 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 편함 속으로 우리가 이미 그 편함이 우리 자신인데 그 편함으로 우리가 좀 조금씩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걸 이름하여 자기 자신을 살아간다. 뭐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음, 날씨가 좀 많이 더운데 저는 요새 에어컨 좀 틀고 하는데 지금 방은 괜찮은데 이제 한 50분? 1시간 정도 했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질의응답 때 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00% 완전이라는 건 실제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제발 그 개념에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오직 현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관념이 아니고. 좀 쉬었다가 질의응답 다시 할게. 고맙습니다. 이걸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나요? 아,